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한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드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그렇게 소개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은 그 상간남에 대한 소송에 관한 팁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간녀는 좀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변호사들 그리고 법원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상간녀, 상간남.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말합니다. 상간, 그러니까 서로 간음했다는 말인데 흔히 말하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 상간녀 그리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하지 않았거나 어느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만 꼭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남편과 그 여자는 저에게 일반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에게는 정조 의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 의무를 위반한 그 행위를 불법 행위로 보고 내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을 법원이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혼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혼을 했을 때는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내 이혼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은 일반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했을 때와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 둘 다 소송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 지방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이혼을 하셨을 때는 가정법원에다가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금액이에요. 금액이 좀 중요하죠. 근데 일반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민사법원에다가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이혼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적어요. 왜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내 배우자와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내가 이혼은 안 했다. 그렇지만 난 너무 힘들다. 내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내가 이혼까지 했다라고 하면 결국 피해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 거죠. 이혼을 한 것이 피해가 조금 더 크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위자료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는 통상적으로 해보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간녀 소송 자체가 전체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또는 저와 한번 상의를 해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을 준비할 때 증거를 모으셔야 하잖아요. 증거 모으실 때 또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있어요. 예컨대 남편 차에다가 녹음기를 심는다거나, 남편 코트 속에 녹음기를 심는다거나, 남편 차에 GPS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뭘까요? 녹음기입니다. 왜냐하면 녹음기를 심어서 도청이라고 하죠. 도청을 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적용을 받는데요. 이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벌금형이 없어요. 그 얘기인즉슨 무조건 실형이라는 거죠.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사회상규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할 때는 실형 선고를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왕이면 상간녀한테 책 잡히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나는 위자료를 상간녀한테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상간녀나 상간남이 전화기를 도청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맞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라는 부분 조금 감수하실 부분은 아니죠. 그래도 아무래도 전과를 다실 수는 없는 거니까 대신 합법적인 방법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이 의뢰인님들한테 녹음기 심으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상대방과
내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의 녹취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저희가 소송 중에 사용하는 증거는 카카오톡 캡처 화면, 그리고 문자 캡처, 통화 목록, 내비게이션, 아니면은 현장 사진인데, 현장 사진은 가족분들이나 지인들, 친구들이 쫓아와서 찍어오는 사진이 많아요. 물론 그런 것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인맥을 활용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고요. 성관계 장면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 간통죄 형사처벌할 때나 성관계에 대한 직접 증거가 필요했지, 지금 우리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거든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 자체를 부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문자 하나로도 저희는 위자료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우선은 가지고 계신 증거를 잘 챙기셔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가서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칫해서 내가 몰래 녹음한 증거를 갖다가 냅다 법원에 제출해버리면 상간녀나 상간남으로부터 도청으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전문가와 상의하신 다음에 행동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또는 저 이한나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변호사들이 하는 소송 중에 이렇게 난이도가 엄청 높은 그런 소송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님들이 중점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의뢰인이면 첫 번째 우선 내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할 때 연락이 잘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변호사가 사실은 가장 좋죠. 나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변호사.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자료 금액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소송 비용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라서 소송 끝나고 나면 금전적으로 내가 시간이랑 비용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크게 얻은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상담을 받으시고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좀 변호사에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